드디어 가 사라진다고? 가 추가된다고? 아이폰 진작 좀 하지. 안녕하세요.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자, 최근 애플이 아이폰 13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 13이 나오고 판매가 되기도 전부터 벌써 이 아이폰 14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를 둘러싼 각종 소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9월 애플 이벤트가 발표되기도 전인 지난 9월 9일 IT 팁스터 존 프로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프론트 페이지 테크에 아이폰 13 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폰 13 나오기도 전에 아이폰 14 렌더링 이미지? 뭐예요, 이분들? 일단 영상 속 아이폰 14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후면 카메라 범퍼 부분인데요. 카메라의 윗면이 살짝 튀어나와 보이긴 하지만 카툭 튀로 3구 인덕션이라고 놀림받았던 과거에 비하면 후면 카메라 범프가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도 기존 아이폰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0부터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위해 디스플레이 상단에 노치 디자인을 적용했죠. 그러나 존 프로서가 유출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렌더링 이미지에는 노치가 아닌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되어 훨씬 깔끔해진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애널리스트인 밍치권은 애플이 펀치홀 디자인을 위해 2022년 디스플레이 내에 지문인식 기술이 들어간 언더스크린 터치 아이디를 도입할 것이라 말했지만 기술 개발이 늦어져 2023년쯤 되어야 관련 기술이 사용될 거라 전망하기도 했죠.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지난 7월 애플이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용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상용화만 된다면 노치도 펀치홀도 없는 말 그대로 풀스크린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 14 전체 프레임에 티타늄이 적용될 거란 전망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종합금융투자은행 JP모건은 투자자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2022년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애플은 티타늄 소재 애플워치 6를 선보였기 때문에 마냥 불가능한 소리도 아니죠. 티타늄 아이폰 하면 갬성 하면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카메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애플을 전문으로 다루는 9to5 맥 매거진은 애플이 광학기술 특허를 취득해 2022년에는 아이폰에 10배 광학 줌이 가능한 잔망경 렌즈를 장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애플의 관련 특허를 보면 2개의 프리즘과 2개의 렌즈가 겹친 잔망경 시스템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에 빛을 꺾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빛이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나 핸드폰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줌 렌즈의 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데요. 두께가 정해져 있는 스마트폰에서 3배 이상의 광학줌을 구현하려면 이런 폴디드 줌 기술이 필수죠. 일찍이 삼성전자는 폴디드 줌을 활용해 갤럭시 S20 울트라에 최대 100배 줌을 구현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에서 이 폴디드 줌 관련 특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폴디드 줌 센서를 삼성에서 납품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애플은 보이스 코일 모터를 사용해 렌즈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광학 이동을 위한 액추에이터를 가진 폴디드 카메라 특허를 내고 폴디드 줌에서 삼성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데요. 애플 또한 이 흐름을 놓칠 리 없겠죠.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2022년에 나올 아이폰이 4,800만 화소 카메라와 8K 영상 녹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4,800만 화소가 되면 저조도 야간 모드에서 노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8K 녹화 기능으로 증강현실인 AR과 혼합현실 MR의 경험 또한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이번엔 충전 포트입니다.
아이폰 14에는 포트리스 디자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자체 무선 충전 액세서리인 매그세이프를 출시한 데다 최근 EU에서 스마트폰 충전기 단일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유럽 시장에서는 더 이상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아이폰 7의 3.5파이 이어폰 잭을 과감히 없앴던 애플의 행보를 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네요. 매출 증대냐, 입문자 진입 장벽 높이기냐, 애플은 자사 제품으로 한 호환이 용이해 입문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애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새로 나올 아이폰 14 라인업의 경우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총 4가지 모델이 출시될 거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니가 없네요. 아이폰 14 라인업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5인치대의 아이폰 미니가 단종되고 6.1인치에서 6.7인치의 더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이 추가될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아이폰 12 미니가 판매 실적 저조로 인해 빠르게 생산이 중단된 것을 보면 미니의 단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미니가 사라진다면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화면을 선호했던 분들이 아쉬우실 것 같네요. 자, 최근 저도 구입했잖아요. 갤럭시 Z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플립 3가 정말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과연 이 애플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 역시 접이식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개발 관계자는 테스트 중인 폴더블 애플 스크린은 디스플레이 뒤에 배치된 전자장치와 거의 보이지 않는 힌지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비슷한 형태라는데요. 아직 출시가 예정된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접이식 아이폰이 2024년에 출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4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모가 사라진다, 카톡티가 사라진다,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내년 아이폰은 어떻게 출시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계시다면요,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램의 역시나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